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군이 높은 수준의 카운터 스텔스 전략을 빨리 갖추어야 할 것 같다는 우려가 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우리 남쪽의 저 섬나라는 최근 올림픽 개최 계획을 밝히며 독도를 지도에 다케시마라고 넣은 지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다시 한번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최근 저 섬나라에서는 막대한 군사력 증강을 이루고 있는 대륙국가 위협론을 부각시켜왔지만 실제로는 독도와 한반도를 노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저들이 미국에서 도입한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의 첫 번째 원편 기지로 당초 예상과 달리 규슈 지역이 아닌 독도와 가장 가까이 있는 고마스 기지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방위성은 항공자위대의 차세대 전투기로 도입 중인 F-35A 전투기들을 혼슈 중부의 이시카와현 고마스 공군기지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3일 현지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까지 가졌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저들은 자신들의 제1경계 대상은 대륙국가가 아니라 우리 위의 북쪽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겠지만 이제까지 수십 년간 섬나라가 해왔던 일들을 생각하면 독도를 두 번째 타깃으로 노리지 않는다고 절대 장담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저들이 정말로 물리적 군사 충돌을 일으킨다면 되돌릴 수 없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저들이 기습적으로 독도를 침공해 점령하려 든다면 우리 군으로부터 얼마나 무시무시한 반격을 당하게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도를 위협하는 섬나라의 F-35A 전투기 실전 배치. 섬나라의 방위성은 현재 미자와 기지에서 기종 전환 및 전술 개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F-35A 전투기들을 오는 2025년까지 고마스 기지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대 체제를 갖춘 첫 번째 F-35A 전투 비행대가 가장 먼저 배치될 곳은 우리나라의 독도와 가장 가까이 있는 고마스 공군기지가 될 것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곧 우리의 레이더에 작은 새만한 크기로 표시되어 찾을 수 없는 섬나라의 항공자위대 마크를 단 F-35A가 독도 상공을 날아다닐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고마스 기지에는 제6항공단 예하의 303 비행대와 306 비행대 등 두 개 각각 20대의 F-15J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F-15J 전투기들만 해도 우리나라 공군의 F-15K와 같은 업그레이드가 적용된 아주 강력한 전력이지만 이 지역의 최강급의 스텔스 전투기로 평가받는 F-35A가 배치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우리나라는 소중한 영토인 독도를 저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 지역의 해경의 5,000톤급 경비 함정인 5,001함 삼봉호 3,000톤급 경비 함정들로 교대해가며 항상 이 지역을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경의 1,500톤급 경비 함정, 1,000톤급 경비 함정들도 서로 교대해가며 주변 해역을 감시하는 임무를 띠고 있죠.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가 독도에서의 전투를 원활히 치를 수 있도록 항속 거리를 늘려줄 공중급유기를 도입하는 등 우리나라에 있어 독도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소중한 영토입니다. 하지만 한동안 잠잠하던 독도 관련 도발이 또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독도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 오갈 것이고 이 같은 현상이 격화될 경우 실제 물리적인 군사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 또한 F-35A를 도입하지만 불과 40대 정도에 그치는 반면 섬나라는 무려 100여 대가 넘는 F-35A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섬나라는 우리보다 비싼 가격의 F-35A를 구매했지만 그 대신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에 대한 일부 기술을 이전받고 최종 조립 공장, 정비창 또한 지을 수 있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F-35A는 그냥 원제품을 구매하는 것이고 통합 정비 권한이 없다는 점, 미국의 무기만 장착할 수 있는 운영 소프트웨어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불리한 상태인데요. 이에 비해 섬나라가 구매한 F-35A는 세계 최고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받는 영국의 미티어 미사일을 탑재할 수도 있고 섬나라와 영국이 함께 공동 개발하는 미사일을 탑재할 수도 있습니다. 물량에서뿐만이 아니라 운영 조건까지 큰 차이가 나기에 F-35A 전력에서는 우리나라가 섬나라에 비해 밀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저들이 기습적으로 독도를 침공한다면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작성한 섬나라의 독도 침공 대응 문건. 이 가정은 우리나라 위에 있는 북쪽 국가의 도발이 없고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섬나라가 무력으로 독도를 침공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대놓고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군 당국은 섬나라 자위대의 독도 침공 작전 시나리오와 이를 방어할 우리 군의 대응 전력 등을 명시한 내부 문건을 작성해 지난해인 2020년 12월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우선 섬나라 자위대는 1단계로 독도 상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사이버전을 통해 독도 봉쇄를 주장하고 주력 부대 상륙이 앞서 먼저 파견하는 선견 부대를 독도의 동도에 침투시킨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2단계에서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함 한 척과 잠수함 2척에서 4척, F-15J를 포함한 전투기들과 조기경보 통제기, 전자정보 수집기 등을 동원해 제공권과 제해권을 확보하게 될 것을 가정하는데요. 3단계에서는 8,900톤급의 오스미급 수송함과 수송 헬기인 CH-47 치누크 헬기, LCAC 공기부양정을 투입해 동도의 2개 소대를 침투시켜 상륙작전 및 점령 작전을
감행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보트를 이용해 별도로 1개 반 소대를 소대 주민 숙소 등에 상륙시키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도는 굉장히 작은 섬이므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각종 대함 미사일, 대공 미사일을 이 지역에 함부로 날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섬나라에 맞서 우리는 F-15K 전투기, 이지스함 등의 함정들을 동원하겠지만 독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투는 해상이나 공중에서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섬나라의 F-15J 전투기가 출격한다면 본토와 가까운 독도에 재빨리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우리 국군이 더 유리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독도가 점령당한다고 해도 크기가 작은 독도에 많은 병력을 상주시키기는 어렵기에 해상과 공중에서 우리가 섬나라의 전투기와 수상함을 제압한다면 머지않아 우리 군은 독도를 재탈환할 수 있을 겁니다. 자위대는 수륙기동단과 여러 특수부대들을 빼면 냉전형 지형에 해당하는 한국으로 상륙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규군 상륙군 병력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위대는 해군과 공군이 강력하지만 육상 자위대는 그렇지 않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항공자위대와 해상자위대 쪽으로 너무 치우친 전력을 가진 섬나라이기에 섬나라의 육상자위대는 독도나 우리나라 본토에 상륙해봤자 동아시아 최강 수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육군 전력의 전멸을 면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섬나라에게는 없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6,000발 미사일의 무시무시한 반격, 하지만 우리의 감시 체계로 요격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항공자위대 F-35A 전투기가 기습적으로 출격해 우리나라 본토의 공군 기지 등을 공격한다면 무시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섬나라가 우리나라에 이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은 곧 우리 국군으로 하여금 본격적인 대규모 반격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군의 경우 사거리 40km에서 1500km에 이르는 다양한 원거리 투사체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 6,000발의 미사일이 섬나라의 반격을 가한다면 저쪽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미군이 IR 모국을 상대로 벌인 대규모 공습 작전인 충격과 공포 작전처럼 우리나라는 무지막지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순항 미사일과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하여금 섬나라의 방공망을 제압한 뒤 주요 군사 시설들을 레이저 유도 폭탄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현무2는 생존성을 대폭 높인 본격적인 최신 탄도 미사일이기에 섬나라에 배치된 팩3 패트리어트를 1차 공격 목표로 노리고 날아갈 수 있으며 그 외 자위대의 방공망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우리의 순항 미사일이 요격된다고 해도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재고가 무한하게 있는 것도 아니며 발사대 대수도 제한적이라 막대한 물량의 미사일을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다 순항 미사일은 요격은커녕 탐지하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려운 무서운 미사일이죠. 물론 섬나라 자위대의 방공망은 절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2017년 기준 총 24개 포대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17개 포대의 03식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중고도 방공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쉽게 진지 변경이 가능한 자주 기동식 시스템이라 전시에는 야지에 전개되는데 이 때문에 순항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로 미리 파괴하기 매우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자위대는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상의 레이더 사이트들과 공중의 E2 조기 경보기, E767 조기 경보기 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6척의 이지스함들이 BMD가 가능하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최대 사정거리 300km에 이르는 현무2A, 사거리 500km의 1톤의 탄두를 가진 데다 마칠의 속도로 떨어지는 현무2B, 사거리 800km에 이르는 현무2C, 사거리 800km의 탄두 중량이 2.5톤이나 되는 미친 괴물 미사일 현무4,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대지 탄도미사일 SLBM으로 개발되는 현무4-4, 수상함에서 발사되는 현무4-2 등 무시무시한 탄도미사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공군은 마크 82 폭탄 1만 발을 GPS 유도 장비로 부착한 KGG-B로 개조하고 있으며 GBU-10, GBU-12, GBU-24, GBU-27, GBU-28, GBU-31, GBU-39, GBU-50, GBU-52 등 다양한 레이저 유도 폭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AGM-65 매버릭 미사일, AGM-142 같은 공대지 미사일 다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하 벙커까지 뚫고 들어가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벙커버스터와 같은 기화 폭탄 보유량이 세계 6위에 달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우리 군에는 AGM-88 함 대레이더 미사일이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대레이더 미사일은 상대편의 레이더 신호를 쫓아 파괴하는 미사일로 순항 미사일에 비해 크기가 작아 요격이 어렵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미사일들을 모두 합하면 현재 대략 6,000기 정도나 된다고 하며 하도 미사일이 많아 관리가 안 돼서 합동화력함이라는 괴물 같은 수상함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섬나라는 자국 방어적 무기만을 보유해야 한다는 한계로 인해 이런 장거리 미사일들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은 엄청난 수준의 방공망을 갖추고 있어 우리 공군에 비하면 대지 공격력이 떨어지는 자위대 항공기들이 위협해 온다고 해도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렇기에 자위대로서도 함부로 우리 영토는 물론이고 독도에도 함부로 위협을 가할 수는 없을 텐데 왜 자꾸 남의 나라 땅을 지들 땅이라고 우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들에게 없었던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동원한다면 국지적인 위협 정도는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또한 이를 탐지 및 추적, 요격까지 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하루빨리 갖춰야 할 듯합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